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2019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집단 기출 면접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산교대 집단 면접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누구보다 좋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문제가 세 개 대학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도 10월에 경기도에서 첫 시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으네요. 학생들의 인권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찬성한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존엄성 보장해 주자.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학생들 때부터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머리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복장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 회칙도 학생 자치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에서 보면 와, 머리를 길러? 머리 기르다가 염색하고 파마해서 노랑머리 만들면 어떡하지? 교복을 입지 않고 자율복장을 해? 그럼 저 찢어진 청바지, 저 힙합 바지, 저거 어떡하지? 저게 바로 탈선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그 정도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다만 그들이 그러한 복장 또 그러한 자율성으로 인해서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더 성숙한 학생이 되도록 돕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모든 것을 억압하고 회기를 하고 이제까지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아니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을 옥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말 잘 듣는 학생들을 키워온다면 순종형으로 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주도 학습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생각조차 펼칠 수 없는 학생으로 전락된다면 이거 식물인간화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죠. 집단 토의니까 제가 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음까지 제가 넘나들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찬성한 입장에 반론 제기한 것을 중심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 훈육이 어렵다. 어떻게 지도하느냐. 학교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들 따라온다 할지라도 교문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복장, 그 머리 스타일로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곳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교권은 추락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교실 붕괴의 원인이고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쪽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분명히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떻게 민주적인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시행착오 겪는 그 사이에 교사와 학생과의 성숙한 대화가 요청되는 것 아니겠는가.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강압적 강제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한다면 인권조례 찬성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이쪽 반대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좋다. 그런데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체제 하에서 그런 것까지 모두 보장해 준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학습은 점점 뒤로 가게 될 것이다. 자유로움은 좋지만 그 자유로움 구사 때문에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지금 수능 체제의 교육은 아마
점점 멀어져서 대학 입학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낼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다. 학생인권 조례 대학생부터 하자. 대학까지 들어가 놓고 대학에 들어가서 성숙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가도 늦지 않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교육 또는 교사 중심 체제로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기상조서를 내세울 수 있겠죠. 이제 끊임없이 반론이 제기되고 또 추가 논거가 나오게 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저 뒤에서 미소 짓고 채점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목에 핏대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라고 힘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앞에 학생 이야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강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론을 제기할 때도 천천히 차근차근 상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연착륙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메모를 간단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지,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데 밑에 받아 적는 데만 급급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일 것입니다.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교대 제가 지금 한 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5당 구성 아시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물론 제가 찬성하는 데는, 제가 반대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근차근 논리를 다시 전개시켜주는 네 번째 단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가면 큰 문제 없이 부산교대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기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동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김항시 언어연구소를, 교대 입시연구소를 추적해서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합격하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